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담비라고 하고, 저는 방구의 무게란 영화로 지난 여름에 오렌지 필름에 상영했던 인연이 있어서 오늘 1월 상영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새 감독님이랑 많은 배우분들 오셨는데, 우선 관객 여러분들한테 첫 인사 말씀과 함께 감독님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랑 배우분들은 어떤 역할 맡으셨는지 같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창리 연출한 오세인이라고 합니다. 영화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영화 현장에서 있었는데 군대 갈 때가 돼서 군대 간다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남성 스태프분들이 뭐 군대가 더 힘들지 영화가 더 힘들지 이런 식으로 두 파로 나뉘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논쟁을 펼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제가 직접 다녀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군대랑 영화 현장이랑 이렇게 접목시켜서 만들게 되었던 영화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창리에서 윤성 역할 맡은 이준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가까이 만든 백영원이고요. 저는 그냥 위로라는 정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까이에서 주원 역으로 출연한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까이에서 경민 역의 최유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까이에서 민규 형 맡은 김판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박 3일에서 지은 역 맡은 정수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박 3일을 연출한 조은지입니다. 저는 이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별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게스트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관객 여러분들도 많으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마이크를 관객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갖다 드릴게요. 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죠? 첫 질문은 제가 팀별로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 2박 3일 배우님 안 오셔서 먼저 사창리 감독님이랑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영화를 보고 감독님이 갓 제대한 영화과 복학생이 만든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으신 거죠? 그건 영화과는 아니신가요? 영화를 공부하고 있고요. 갓 제대라고 하면 갓 제대인 것 같아요. 1년 전역하고 1년 있다가 만들었었던 영화예요. 군대에서부터 발상을 시작했었거든요. 그 영화가 코미디 장르인 것 같으면서도 멜로인 것 같으면서도 그 톤을 잘 이렇게 결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그 소재 같은 거는 일찍부터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톤을 잡아가는 것들에는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톤을 맞추면서 톤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큰 고민이기도 했었고, 첫 번째는 이제 영화 현장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이 영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이제 학생 대학교 영화에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또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남녀의, 그러니까 뭐 남자의 어떤 그 감정의 어떤 그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무엇을 더 먼저 보여줄 거냐 하는 그 과정에서 그 톤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다가 멜로 얘기를 좀 뒤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뺐다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좀 뒤로 빼고 좀 현장의 분위기를 좀 더 카메라에 보여주자,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톤을 잡았어요. 네, 그 멜로 얘기를 좀 뒤로 빼셨다고 했는데 영화가 되게 웃기기도 하지만 주연을 맡으신 송지혁 배우님이랑 정수지 배우님 죄송해요. 이승찬 배우님 그리고 선영 역을 맡으신 네네. 그 두 배우분들이 되게 어수룩하고 약간 정감 가는 연기를 잘 해주셔서 그런지 그 멜로 라인이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 윤석 역 맡으신 이준창 배우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그 밤에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번호를 물어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저녁에 그 스텝 하루를 이렇게 같이 보내고 번호를 물어보게 되는데 좀 어떤 감정으로 그걸 물어보게 됐는지. 사실 그냥 일반 다른 캐릭터였으면 되게 미워 보이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감정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촬영할 때 그 장면이 실제로도 이제 그 앞에 먼저 이별을 하고 제가 계속 그 영화 현장에서 이렇게 맴도는 씬들을 다 촬영을 한 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래서 좀 그 전에 그런 감정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거기 이제 저녁에 그 팔각정 같은 데서 이렇게 촬영할 때 그게 좀 제 감정의 베이스로 좀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느꼈던 거는 약간 그 공간이라든지 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때는 조금 그 앞에 상황을 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이 멜로 씬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가까이 배경영 감독님이랑 배우분들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영화가 되게 전체적으로 엄청 차분하고 건조한 톤이 있어요. 그리고 배우분들 그 세 역할에 저는 공통점이라고 느낀 것들이 세 역할 모두 굉장히 착 가라앉아 있고 한마디 한마디를 좀 어렵게 내뱉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딘지 좀 위태로워 보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톤이 있는데 감독님 혹시 의도하신 건지 그리고 배우분들은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좀 표현하시는데 중점을 두신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좀 편집하고 이러면서 보고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그냥 제 성격을 좀 닮았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제가 약간 되게 소심하고 잘 얘기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사람 다 약간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 만들어 놓고는 약간 셋이 다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좀 반성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랑 그 연기 톤이라든지 되게 세심하게 말하는 투 같은 거에 있어서도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주원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 좀 초반에 걱정했던 것은 주원이가 어찌됐든 이 주인공이 보는 사람들에 있어서 나빠 보이거나 쟤는 좀 왜 저러지? 라고 느껴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약간 미울 때가 좀 있었어요. 시나리오를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행동을 해야 할까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커피 한잔 할까요? 라고 가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주원의 어떤 큰 그림인 거잖아요. 이제 강아지를 몰래 이제 빼놓기 위한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먼저 경민이 나가고 나서 따라 나가서 순돌이가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 테이크를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그 말의 뉘앙스가 잘못하면 되게 못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잘못 얘기하면 얘가 연기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 되게 세심한 그 연출이나 연기가 들어가야 하는 씬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씬뿐만이 아니라 여러 씬에서 그런 어떤 디테일들을 잡는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아니, 찍은 지 너무 오래돼서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저도 오늘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이게 내 영화인가 싶으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됐어요. 네. 사실인데. 오늘 보니까요. 경민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됐고요. 지금 주현이가 말한 것처럼 카페 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정도는 웃어줘도 되지 않나 싶은데 너무너무 강인하게 그러니까 속에 있는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를 감독님이 왜 그랬을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이 여자분이 경민 역할분이 아무튼 굉장히 어떤 시각 장애인과 또 사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제 남편과의 어떤 큰 문제로 혼자 사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그런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숨어 지내는 마음을 절대 열지 않는 사람이 이 주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너무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마음을 살짝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경민이 그렇게 웃지 않고 되게 조심스럽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떨리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절하면 당하면 어떻게 하나 또 상처 입는데 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살짝 열어서 저렇게 웃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생각해 보니까 이 외모로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땐 사실은 경민이라는 역할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약한 존재이고 이 두 사람은 되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존재로 느껴지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저같이 외적으로 어떤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안쪽으로 더 강하고 겉으로 봐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적으로 이렇게 상처 입은 친구들이 더 약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제가 더 이 친구를 더 큰 그릇으로 보듬어 안아주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까이 민규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감독님과 충분히 사전에 리딩과 그 협의를 통해 캐릭터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민규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 조금 가장 먼저 일단 나쁜 놈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장 크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영화를 계속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무리 빚도 있고 조금 그래도 이렇게 자기 사는 게 바쁘고 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지만 좀 더 이 인물의 좀 레이어를 좀 더 많이 좀 더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2박 3일 팀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제 극 중에 지은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도 그 집에 계속 어쨌든 버티듯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저는 처음에는
좀 너무 미련해 보이고 억지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영화를 보면서 그 지은이한테 감정이입도 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런 설정을 이제 영화에서 만드신 감독의 의도가 좀 궁금하고 또 그 지은이 감정 변화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미묘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연출력에도 되게 섬세함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배우분들이랑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남자친구 집에는 만나는 동안 그 자기 집 드나듯이 이렇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별을 하더라도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은 뭐 이상하지 않은 어떤 부부였다고 그 영화에서 보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여자가 이제 그 다른 가족들과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거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어떤 그 심정이 가장 컸던 부분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배우들이랑은 워낙 이제 배우라는 그 직업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사전에 대화도 많이 나눴고 그리고 리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이제 뭐 연애 얘기도 해가면서 많이 나눴고요. 네. 배우분들이 이제 감독님이 워낙 연기파 배우 겸 감독님이셔서 혹시 같이 작업하시는데 기억에 남는 뭔가 디렉팅이라든지 작업하실 때 어떠셨는지. 일단 제가 이게 거의 첫 영화였는데 그래서 어떤 영화의 메커니즘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모든 걸 언니한테 배웠다고 해야 되나? 감독님한테? 그래서 일단 리딩 때 이게 언니의 경험담을 종합해서 쓴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같이 사전에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기억나는 그 촬영장에서 기억나는 거는 되게 감사했던 거는 뭔가 제가 너무 잘 안 되고 부대끼는 순간에 그러니까 모든 스태프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저를 따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좀 아직도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화 2박 3일의 민규 역을 맡은 송지혁입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이제 제가 연기를 이렇게 해내지 못하면은 이제 감독님께서 조용히 손을 잡고 방에 데려가서 문을 조용히 잠그고 네,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괜찮냐고 뭐 힘든 거 토닥거리시는 거 맞죠? 네, 토닥거렸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 기억이 네, 굉장히 많이 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많이 돼서 이 정도로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준비들 되셨나요? 감독님들과 배우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용기를 가져보세요. 네, 이쪽에 앞에 두 번째 줄에 안녕하세요. 영화 3편 다 너무 잘 봤는데 보다가 좀
궁금하다 싶었던 장면이 있었던 게 그 사창리에서 할머니 분이 지나가시는 장면이 연출된 건지 아니면 그 앞에서 막 바람 얘기 이런 거 감독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출된 장면이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촬영장에서 생겼던 그런 바람 같은 일이었던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 할머니 장면은 우연히 얻어졌던 장면이에요. NG 장면이었고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할머님이 지나가셔가지고 NG가 났었는데 영화 안에서도 감독이 그 바람 얘기 같은 것도 하고 그 감독은 그런 변수들을 다 수용할 줄 알아야 좀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재밌는 영화를 하는 것 같다 그런 거 재밌어서 그 생각이 저도 같아요. 저도 같은데 영화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그거랑 관련해서 그 뭔가 좀 계속 촬영 현장의 어떤 모습을 좀 이렇게 넓게 많이 보여줬었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잘라진 면을 많이 보잖아요. 잘라진 면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결국 다 이제 연출된 상황들을 보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와서 좀 뭔가 실제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개입되는 순간들을 뭔가 다 같이 봐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좀 얻어졌었던 또 좋고 우연한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여자분. 2박 3일 시나리오도 그런 있으신 거죠? 그럼 저 남자친구 집에서 계속 있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있고 이게 실화인 거예요? 2박 3일은 아니고 좀 더 있었는데요. 네, 실화입니다. 그 저 촬영한 아파트가 엔딩 크레딧에 보니까 도련님 집이라고 써져 있던데 맞으신가요? 그 외부가 도련님 댁이고요. 내부는 이제 정건영 집이라고 썼는데 그 정건영이가 제 친구 집. 정건영 집.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 자리에 제 남편이 와 있거든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세 번째 줄 남자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고요. 죄송합니다. 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박 3일 영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 내에서 어찌됐든 간에 두 커플이 헤어지잖아요. 대사를 들어봤을 때 두 커플 다 떠나가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었는데 어떤 관계가 끊어질 때 떠나는 사람이 항상 나쁜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어쨌든 그 전사는 보여지진 않았지만 저는 그냥 착한 이별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별을 얘기하는 사람은 어쨌든 모질게든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적어도 좀 나에게는 솔직한 이별이 돼보자 라고 했었고 내가 이별을 통보받는 사람이든 내가 통보하는 사람이든 가장 솔직한 게 무엇일까라는 지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별을 통보를 받았는데 그래 하고서는 가는 어떤 그 여주인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별을 어떤 받아들이려는 어떤 자세에 있었던 거고 사실은 그 남자 주인공 민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좀 부연 설명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시키고 뭐 하는데 그게 설득이 아니잖아요. 설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도 물론 전사가 뭐 둘의 관계에 어떤 전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보여주진 않지만 이별을 얘기하는 사람으로서는 솔직하게 그냥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 지점에서 나쁘게 보셨다면은 그렇지만 그러려고 쓴 건 아니었습니다.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지은 역할에 점점 마음이 가게 된 게 되게 당당하게 자기 감정에 솔직한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점점 갔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일단 선생님을 전에 나가실 때 뵈가지고 그냥 가까이 분들한테 혹시 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혹시 촬영 전과 촬영 후에 그런 그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혹시 달라졌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6월 3일 같은 경우는 혹시 조은지 감독님 같은 혹시 차후에 이런 감독을 영화 감독을 혹시 사실 초에 계약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분들도 혹시 이 영화를 통해서 혹시 그 연애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뭐 사랑을 하는 생겼으면은 원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화를 사랑하고 보니까는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바뀌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까이 네, 저는 일단 연출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름대로는 공부도 많이 하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 처음에 가졌던 뭐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있어서 그거는 촬영을 하고 나서도 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나서 여전히 되게 어려운 문제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은 아주 많이 들고요. 사실 만드는 과정에서 소재가 소재다 보니 사실 그 학교에서 만들었는데 그 졸업작품 만들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어려운 소재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납득을 잘 했었는데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만들었고, 근데 만들고 나서 또 지금 드는 생각은 어쨌든 어려운 문제고 잘 다뤄야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거를 피하거나 뭔가 다루지 않는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룬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도 나름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쎄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뭐 유성 선배님이 경민 역할, 이제 시각장애인 역할 연기를 하셨지만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작품의 수를 해오면서 이제 영화라는 매체가 그냥 우리 주변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매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제 지금 감독님이 어려운 소재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저는 좀 놀랐거든요. 어려운 소재라고 왜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게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퀴어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 혹은 뭐 다루기 어렵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그런 그냥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많은 매체로 사용되는 영화, 많은 소재로 사용되는 영화들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각장애인 연기를 어떤 특수한 부분이라고 애초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어떤 다른 연기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는 감독님이 어떤 시나리오에서든지 그런
본인의 마음을 잘 담아주셨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지금 드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저도 이 역할을 하면서 감독님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사실은 이 역할이 그 경민이란 역할이 원래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촬영 들어가기 한 일주일 전쯤에인가 갑자기 이제 여자 역할로 이렇게 바뀌면서 급작스럽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되게 약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시각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보다는 빨리 촬영을 들어가야 해서 되게 급하게 빨리 행동을 한번 느껴보자 해서 이렇게 시각 장애인의 어떤 그 생활을 겪어보려고 이렇게 몇 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다 느껴보진 못했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경민역에 접근을 해서 연기를 했는데, 저는 드는 생각이 다른 것보다는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더 약한 존재고 막 더 많이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편견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영화를 찍고 나서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그 누구보다도 좀 더 내적으로 되게 강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보신 분들이 좀 어떤 장애인에 대한 편견들이 조금이나마 깨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전 특별하게 변한 건 없습니다. 네. 2박 3일 감독님 계속 연출 하실 건지, 그리고 배우분들도 영화를 통해서 어떤 연애관 같은 것들이 바뀐 것들이 있는지. 기회가 주어지고 제가 뭐 하고 싶은 또 이야기가 있으면 기회를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 전후로 달라진 거라면은 오히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시나리오 얘기를 하고 감독님의 연애사 그리고 나의 연애사 같은 걸 이렇게 꺼내보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상처받았던 거, 이별에서 상처받았던 게 있었는데 이렇게 묻어두고 살았었구나, 뭐 이런 걸 느꼈었고, 지은 역할이 22살, 3살 역할이었는데 당시 이 영화를 찍을 때 제가 29살이어서 이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미 과거의 어떤 연애를 꺼내서 그때 감정을 기억해서 하는 그런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딱히 연애관은 바뀌었던 게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찍을 때 내 경험을 사용하게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민규랑은 성격이 아예 정반대여서요. 저렇게 차갑고 이렇게 무덤덤한 사람은 아니고, 저는 생긴 거와 다르게 좀 많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딱히 뭐 변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생각을 하자면 아니면 여자친구 생기면은 이제 더 따뜻하게 잘 대해줘야겠다 이런 생각.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네, 두 분 마지막으로 2분 받을게요. 우선.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우선 저도 2박 3일이랑 가까이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2박 3일에는 감독님께 영화를 보고 저건 정말 실화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받았었는데, 왜냐면 저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나도 저 때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처음에 보면서 아우 답답하 이러면서 저렇게 말을 할 때 뭔가 하나하나 경험이나 좀 진심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정말 억지스러운 개연성이 없는 영화 속의 선택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사실 그렇게 억지스러운 점도 있고 다 감정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던 거니까요. 근데 그 외에 감독님께서 이런 영화를 만드시면서 관객이 어떤 걸 느꼈으면 했는지 아니면 관객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싶었는지 예상했던 점들 같은 건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가까이에 있어서는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주영 씨 맞나요? 주영 배우님? 네, 그 마지막 부분에 마사지 안마 받을 때 손 잡고 우는 장면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꽉 잡고 나중에 마지막에 어깨 부분에 있을 때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선뜻 이렇게 잡잖아요. 그 부분을 이게 연출인지 아니면 실제로 되게 마음에 와닿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그 촬영하면서 어떤 점들을 조금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조금 과정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너무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다른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어떤 사랑이 다른 마음에 대해서 헤어진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주였고, 그냥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원래는 이게 그 2박 3일이 제목이 적어도 나에게 솔직한 이별이었어요. 그냥 솔직한 이별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서 했던 건데 제목은 2박 3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다들 홍상수 감독님 영화 제목 같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따라하기 싫고 그래서 2박 3일로 했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저는 되게 그냥 솔직한 어떤 이별 이야기, 솔직한 감정이 되게 좀 확타지가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각자의 어떤 이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이별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였습니다. 네, 마지막 씬 같은 경우는 그 손짓을 되게 자세히 묘사를 해주셨는데 뭐 한 번 잡고 놨다가 뭐 이런 거에 디테일한 연출보다는 감독님은 일단 뭐 울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연출을 주셨었어요. 그 울음의 의미가 되게 복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 그때 연기를 할 때 저는 일단 경민의 마음을 또 되짚어 봤어요. 그 씬에서 저보다는 약간 경민을 마음의 눈으로 좀 많이 바라봤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경민이 제가 그 공간에 혼자 남겨져 있었고 이제 들어와서 어떤 공기에서부터 주원이가 왔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경민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경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원의 발걸음도 되게 무거웠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어떤 단순히 미안하다거나 어떤 사죄한다거나 나의 어떤 그런 과거 잘못을 그런 느낌보다는 좀 더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선배님이 원래는 남자 역할이었다라는 설명도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여자 캐릭터로 바뀌게 되면서 감독님과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이랑 같이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우리가 드러낼까?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이걸 다뤄야 할까에 대한 얘기도 사전에 됐었는데 결국에는 그거에 많이 얽매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초월하는 큰 어떤 경민과 주원의
관계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씬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씬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앞에 많이 쌓여갔던 감정을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영화 3개 다 너무 잘 봤는데요. 저는 가까이에 주원 역 하신 주영 배우님이랑 유성 배우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지금 새 영화가 요즘 어떤 이별 하세요라는 타이틀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주가 되는 이별이 어떤 로맨스의 이별이 아니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두 배우분들이 역할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두 역 간의 이제 이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큰 슬럼프를 겪고 나서 너무 오랜만에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어쩌면은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개를 통한 어떤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쩌면은 그 이별이 꼭 주원과의 어떤 이별이라기보다 경민이 삶에 대해서 내가 외롭고 숨어 지내고 약했던 어떤 그런 부분과의 이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원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힘든 게 아니고 더 힘들어진 게 아니라, 이별을 통해 힘들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힘을 더 갖게 되는, 삶의 어떤 의지를 더 갖게 되는 그런 좀 되게 긍정적인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원이 영화 속에서 2번의 이별을 한다는 것을 저도 지금 알았네요. 그쵸, 남자친구 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어떤 남자친구와의 연애 기간에 있어서 저랑 감독님이랑 좀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사이면 적어도 횟수를 셀 수 있는 적어도 2년 이상의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둘의 관계성을 보고. 근데 감독님이 그때 반년도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있어서 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반년 동안 사귄 사람들의 관계지? 되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속마음을 나누지 않고 좀 어떤 이 강아지를 통한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함께 행동하는 그런 어떤 2인조 같은 느낌도 들지만, 저는 이들의 어떤 침묵 사이에서 뭔가 좀 끈끈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고, 그쵸, 이별은 일단 남자친구와의 이별이 있은 후에 어쩔 수 없이 경민과도 이별하게 된 주원의 상황인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떤 그런
지금 이 테마가 이별이지만 그런 이별에 연연해서 이 작품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되게 제가 느낄 때는 너무 평범한 일상 같았어요, 이들의. 그래서 이렇게 이별하다가도 다시 찾아가서 뭔가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찍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 질문 내가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계신가요? 집에 가서 너무 후회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안 계시면 혹시 감독님들과 배우분들 중에서도 오늘 1월 마지막 상영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질문 받아보고 싶었다 하는 것들 있으시면 계신가요? 그러면 저희 관객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랑 또 향후 작품 계획 같은 거 어떻게 되시는지 한 분씩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만들면서 많이 생각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고등학생 때 영화가 그냥 좋아져가지고 영화 동아리에 들어가서부터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제 재밌게 영화 작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현장도 나가고 현장에 갔다 또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서 영화 작업을 하는데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같이 하기로 했었던 친구들도 이제 많이 그 곳을 떠나가고 그랬었던 경험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적응을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적응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을 원래 좋아했었고 그래서 좀 뭔가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바꾸기 위해서는 저 혼자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그 밖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약간 톤 같은 거를 잡으면서 제일 이제 고민했었던 부분인데 영화 장르 자체를 코미디로 생각을 했어가지고 많은 부분을 좀 희화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심했었던 어떤 이야기들은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쳐낸 부분들도 있고 아시겠다시피 지금 이제 방송계에서도 그렇고 영화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그런 거에 이제 문제 이제 거기서 이제 드러나온 이제 어떤 일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좀 바꿔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지금 후반 작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재학 중이고요. 처음에 1학년 때 이제 학교 이제 입학하고 나서 선배님이 저를 이제 윤석 역할로 만나자고 해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저는 되게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 영화 덕분에 많은 영화제에 가서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인사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배우님들도 한 번씩 계속 이제 오가면서 더 많은 배우분들, 감독님들도 뵐 수 있었던 기회도 있어서 너무너무 진짜 영광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계획은 저는 아직도 배울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좋은 작품 또 이렇게 만나서 저도 역시 이런 자리에 다시 한번 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영화 재작년 9월에 찍어서 벌써 1년 반 가깝게 지나가는데 오늘이 일단 다음에 잡혀있는 상영 계획은 없고 제 생각에 오늘이 아마도 마지막 상영이 아닐까 싶은데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이렇게 배우분들도 와주셔서 저 너무 지금 좋고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제가 나오는 건 사실 굉장히 곤혹스럽고 창피하긴 한데 어쨌든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물밑 작업을 해서 많은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인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1월 말에 외치던 방이라는 작품으로 가장 빠른 시일에 있는 작품은 그걸로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KF 인증이 이렇게 써져 있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가까이 이후에 이렇다 할 명작품을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못 찍었어요. 네, 그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올해는 좀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달에 뭐 독립영화 하나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도 활동하고 있고요. 네, 예쁘게 봐주시고요. 오늘은 되게 뜻깊은 게 사실은 이 가까이라는 영화가 여러 군데서 많이 상영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이렇게 넷이 모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한잔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까이가 작년 전주영화제를 시작으로 여러 영화제에 계속 소개되고 그래서 배우로서는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또 올해 또 시작하자마자 오렌지 필름에서도 불러주시고 상영해주시고 또 관객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로에서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대학로에 계획이 있으시고 연극 뭐 볼지 좀 고민되신다면 그 만화방 미숙이 검색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초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 같은 공기, 같은 온도를 나누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기독교지만 좋은 미신은 듣고 안 좋은 미신은 안 듣습니다. 근데 제가 3제가 재작년에 끝나가지고 작년부터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데 그걸 기대하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이 2박 3일이라는 작품을 만나서 작년에 영화제에서도 뭐 상영을 하게 됐고 또 뭐 상도 받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 행운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계속 공연만 했었는데 이제 좀 무대를 영화 매체 쪽으로 옮겨서 더 배우면서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의 완성은 지구이라고 했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닌데 숨 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깊은 숨 들이지 마시고요. 코로 가급적이면 숨 쉬시고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백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월 상영 마지막 상영인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오렌지 필름 2월 상영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오늘 참석하신 감독님들, 배우님들 앞으로 활동도 관심 갖고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돌아가는 길 조심히 돌아가세요.